K평화통일연대와 더불어 정동영 의원실과 같이 공동구축하면서 아울러 그동안 우리가 함께 해온 문익산 기념사업회 그리고 장준하 기념사업회도 공동대체 형식으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이부영 존경하는 전 의원님도 함께 하시고 오늘 강연을 해주실 김성건 전 국회의원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홍구 교수님과 이장희 교수님, 또 우희종 교수님, 여러분들께서 또 강연과 이어서 논찬을 해주시는 아주 훌륭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정상급에 계시는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귀한 분들 한 자리에 모이게 돼서 이것을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K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 이명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하는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은 장준하 선생님 돌아가신 지 50주년을 기념하고 거기에 관련된 강연도 하고 올해 또 차이 공동성명 하는 날에 오늘 맞춰가지고 46년 전에 문익환 목사님과 김일성 주석과 면담한 후에 사회 공동성명이 나왔는데요. 그 정신도 개성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너 산중 고고나 문익환, 너 외로운 산중 고고나 염라 대왕도 눈앞이 흐려 감히 끌어갈 생각을 못한 하늘님도 너무 아까워 차마 불러올릴 생각을 못한 너 외로운 산중 고고나. 저는 원래 대학교에서 종교학 강의했던 종교학자 출신이었고요. 오랫동안 종교평화운동을 하다가 민주당의 제의를 받고 15대, 17대, 18, 19대 학교를 했고 국회 있을 때는 국방위원장과 또 외교안보 통일위원회 주로 외교안보 쪽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마지막 공직회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하고 지금은 사단법인 평화라는 단체 이사장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남북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남남 갈등 해결도 어렵고 반대로 남남 갈등의 해결 없이는 남북 갈등 역시 그 해소가 어렵다는 것이 오늘 저 발표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남북은 어떻게 분단이 되었을까요? 먼저 그 외제적 원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 분단의 2차적인 원인은 당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차적인 원인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자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련은 당시 공산주의 세계의 핵심 국가였고 미국은 자본주의 내지는 자유주의 세계의 핵심 국가였습니다. 이 상반된 두 국가의 정치 이념이 그대로 우리 한반도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며 분단이 고착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탄생 과정을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18세기부터 과학의 발전으로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였는데 이것을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은 자본가와 노동자를 필요로 하고 여기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소위 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칼막스라는 사람이 자본주의는 내부 모순으로 어차피 망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생산수단을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가 소유하여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이 없는 이상사회를 만들자는 공산주의론을 발표하게 되고 이것을 실제 혁명으로 성공시켜 최초의 공산국가를 만든 것이 소위 소련의 레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탄생시킨 프랑스 혁명의 3대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프랑스 혁명의 3대 가치인 자유평등 박애는 근대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여기서 자유는 절대 군주제와 봉건적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개인의 인권을 주장한 것이고, 평등은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신분제 폐지를 목표로 했습니다. 박애는 시민들이 단결하여 자유와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체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유, 평등, 박애의 세 가지 가치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때로는 충돌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고,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 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는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극단적 평등주의 혹은 공산주의적 방식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애는 자유와 평등 사이에 공동체적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자유와 평등이 두 가치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박애가 없으면 개인주의적 자유가 무분별한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고,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 그렇죠. 평등이 강제적으로 시행될 경우 인간의 자유가 질식될 수 있습니다. 과거 소련에도 그렇고 북한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문명을 필요로 하고 있고, 실제로 냉전이 붕괴된 이후에 공산국가는 자본주의를, 또 자본주의 국가는 사회주의를 접목하면서 양쪽이 상당히 가운데로 중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남북 분단의 내재적 원인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당시 민족주의 노선을 걸었던 상해 임시정부 내에서도 심각한 좌파와 우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좌측은 친러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이동훈씨고, 오른쪽은 친미 자유주의 독립운동가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이 좌우 정파 간의 갈등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신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십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지금 혁명을 공산주의로 하자, 무정부주의로 하자, 복벽, 즉 물러났던 임금을 다시 왕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복벽 운동을 하자 하여 각각 자기의 주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이 다르다고 서로 다투지 말고 우리는 민족혁명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혁명적 조직을 성립하기 위해 일치적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1926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해방이 되어서도 미분정하에서 좌우 갈등이 심각하자 도산 안창호 선생처럼 이 좌우 통합을 시도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왼쪽에 여운형, 그리고 가운데 김구 선생님, 그리고 오른쪽에 김규식. 아마 저도 당시에 정치를 했다면 이분들과 함께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중도파들은 좌우 극단적인 세력들에게 외면당하고 결국은 암살되거나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도파들이 6.25 직전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미소 양국이 우리 민족과 강토를 분할한 채 남북에 각각 정부를 수립하는 날에는 오직 동족 상잔의 참화를 격화시킬 뿐이다. 남북의 우리 형제자매가 미소 전쟁의 전초전을 개시하여 총검으로 서로 대하게 될 것이다. 이게 1948년 3월 12일 말씀입니다. 이러한 중도파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후에 남쪽에서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그리고 북쪽에서는 김일성을 수령으로 하는 두 개의 코리아가 세워집니다. 양쪽이 다 영어로는 코리아라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앞서 중도파들이 예언했듯이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을 촉발시킵니다. 6.25 전쟁은 아시다시피 남한과 북한의 충돌이라는 내전적 성격도 있지만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나라들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 간의 국제전쟁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프랑스 혁명의 3대 가치에 비교해서 말하자면 왜곡된 자유주의와 왜곡된 평등주의가 박애 정신 없이 무모하게 충돌한 비극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 최대 비극인데 이때 남북한 합해서 무려 160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 외국인까지 합하면 무려 500만 이상의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과 수교하고 자유로이 왕래하며 남북사이에 상호 신뢰가 생기면 우리는 북핵을 지금처럼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즉 핵이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상호 신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남북과 남남 사이의 간에 이 신뢰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 이게 이제 좀 문제입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남쪽부터 보다 좀 객관적인 자세를 갖자. 즉 북핵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객관적 자세가 필요하고 무조건적인 상대의 악마화는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남북 화해를 위해서는 중국의 양안 관계처럼 남북이 꾸준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남북 관계하고 유사한 것이 중국과 대만 사이인데요. 중국과 대만은 지금 서로 중국이 마치 대만을 침공하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하게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북 외교는 초당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언론 및 시민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민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진영 논리를 넘어서 무엇이 정말 민족과 국가 그리고 인류 사회를 위한 것인지 진실에 바탕해야지만 남북 간 불신의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가짜 뉴스들이 이 남북 간의 갈등을 또 남남 간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악화시키고 있죠. 아마 이 여성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구 출신의 아주 보수적인 집안의 딸이었는데 유아인대 성악가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건너가서 제미동포와 결혼한 후 북한을 여행한 다음에 제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근데 당시 이 박근혜 정부 때인데 이 책이 문체부 우수문학 도서로 선정이 돼서 전국 공공도서관에 정부 세금으로 다 배포가 됐어요. 그런데 익산에서 이 양반이 토크 콘서트를 하다가 어떤 청년이 큐르탄 테러를 하면서 사건이 불거지자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으로 강제 출국을 시켰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지금 과학문명의 발달로 하나가 되면서 새로운 지구촌 신문명이 탄생을 할 그런 시점이다. 그런데 이 새로운 문명은 문명과 문명이 교차하고 충돌되는 지역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하시면서 주목한 지역이 동북아시아였습니다. 어떤 특정 나라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근대사의 동북아시아는 불교와 기독교가 만났죠. 동양의 정신문명과 서양의 과학문명이 만났고 마지막으로 6.25 전쟁 때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가 세게 충돌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겪은 것이 우리 한민족이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근대사의 온갖 전쟁은 사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의 2대 종법사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의 근원지가 우리 한반도이기 때문에 평화의 근원지도 결국 한반도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 있는 예언을 하신 걸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민족의 위대한 ön전 중에 우리 근대사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좀 예를 들고 싶습니다. 최수은, 강진상, 박준빈 다 각각 천도교, 증산교, 원불교를 만드신 종교 지도자들이죠. 한영원 선사는 불교 지도자고 유영모, 함석 선생님은 또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저는 이분들 가르침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 뭐 다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 민족 종교 몇 개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동학, 나중에 천도교로 발전했죠. 여기서는 인내천,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사상을 주장하면서 후천계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증산교에서는 해원상생,
우리가 평화를 가기 위해서는 이 원한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후천개벽을 얘기하고, 원불교에서도 개벽사상과 후천세계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런 표어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민족 종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후천세계라는 것은 정의롭고 평등한 도덕 세상의 구현을 의미하고, 남녀차별, 계급차별이 해소되는 평등 세상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한 동포 한 형제임을 알게 되는 하나의 세상을 구현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하늘로 모시는 사인여청의 사상,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부처로 모시는 처처불상의 사상. 제가 종교학을 공부하면서도 이 근세 한국 역사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이 정말 세계 종교사에서는 그 한 획을 긋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늘 한 분만 좀 소개하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원불교 2대 정법사 정산이라는 분이 이 평화 통일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동촉사업이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동촉사업이라는 것은 함께 개척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개척. 지금 세계는 이른바 두 가지 큰 세력, 즉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이 주의가 체제를 따로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각각 벌이고 있으며, 또한 중간에 선 세력과 그 밖의 여러 사업가들이 각각 자기의 전문 분야와 사업범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 세상에 벌이고 있어서 혹은 그 주장과 방편이 서로 반대되는 처지에 있기도 하고, 혹은 서로 어울리는 처지에 있기도 하나, 그 근본을 추구하여 본다면 그런 데는 목적은 다 같이 세상을 더 좋게, 더 좋은 세상으로 개척한다는데 벗어남이 없는 것이며, 악한 것까지라도 선을 각성하게 하는 한심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두 개도 어느 것이 악한 것이고 어느 것이 선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둘 다 동업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업이 그 대체에 있어서는 본래 동업인 것이며, 천하의 사업가들이 다 같이 이 관계를 깨달아 서로 이해하고 크게 화합하는 때는 세계 모든 사업이 다 한 사람을 이루어 서로 편달하고 병진하다가 마침내 중정의 길로 귀일하게 될 것이다. 이 중정이라는 말이 여기서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늘한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석이 한 일꾼으로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자, 이런 개성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말씀하신 중정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곱고 올바른 것을 의미하는데, 종교적으로 원불교의 이론상 혹은 불교의 법신불, 유교 도교의 태극, 혹은 기독교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하고, 정산정사는 이 모든 종교의 근원은 결국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중정의 의미가 아까 얘기했던 박한식 교수께서 얘기하는 변증법적 통일론, 혹은 최근에 백낙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소위 변혁적 중도론과 굉장히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중정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종교인들이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 헌정서원에 얘기했듯이 평화를 심어야 될 첫 번째 장소가 인간의 마음인데, 결국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은혜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프랑스 혁명의 3대 가치 중에 세 번째, 박애적 사랑인데,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저는 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세계에는 두 개의 코리아가 있습니다. 노스 코리아하고 사우스 코리아. 근데 여러분, 이 코리아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매우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highly beautiful. 제 고향이 여수인데 고을 여자 아름다운 물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코리아처럼 아름다운 이름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무엇이 아름답냐? 한국 애들이 잘생겼냐? 한국인이 자연이 아름답냐? 또 한국의 문화가 아름답냐? 다 아름다운데, 저는 한국의 정신, 즉 통일인간의 정신, 이것이 가장 한국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 핵심 중에 자유와 평등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구현을 하고 있는데 아직 파괴를 구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류가 이루지 못한 자유와 평등 파괴를
삼위일체로 완성시켜야 되는 의무가 우리 한반도에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남북으로 갈라서 오랫동안 고생시키는 것이 바로 너희 한민족들이 서양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자유평등파괴의 이 삼위일체라는 이상적인 문명을 창조하라는 그런 숙제를 우리한테 주시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에는 박애는커녕 두 개의 코리아, 즉 한 집안의 두 형제가 서로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화만사성인데 이 한반도의 분위기가 늘 으시시하죠. 서로 무기로 상대를 겨누고 있으니까. 근데 한반도의 남과 북의 관계는 우리 태극기의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너무 비슷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태극기의 음양하고도 남북 관계를 이렇게 비교해서 잘 얘기를 했는데, 여기 북이 음이라고 하면 남쪽은 양, 아니면 뭐 태극기의 빨강이 양이라고 하면 파란색은 음이죠. 근데 문제는 이 음양이라는 것은 서로 조화돼야지만 이 건강도 좋아지고 공동체가 건강해지는데, 이게 깨지면 이게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단점을 극복하여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이상사회를 만들고,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 그리고 음과 양이 조화되는 상생, 상화의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세계 시민주의를 통해서 한 형제로 화합하고 또 세상은 평화로운 하나의 지구촌 사회를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코리안 스피리트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코리안 K 스피리트의 요체는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라는 박애 정신, 즉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의 정신이라는 말씀으로 제 강연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헌작 인간의 소위 마음의 평화를 심어야 된다. 비록 두 번째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특히 제2계 종사의 소위 중정의 길, 이건 뭐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변제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공감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남북 간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핵 문제와 평화체제 문제인데, 북한의 핵을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성훈 이사장은 북한 핵은 남쪽을 공격하기 위한 것보다는 자신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덕이 있다. 고로 북한에 대한 위협을 우리가 해소해 준다면 이 문제는 되지 않겠냐. 학병이라는 건 일제가 이제 우리한테 전면적인 징병제도를 실시하기 이전에 당시에 대학생들 또는 전문학교 이상에 다니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는 자원육대입니다. 형식적으로 자원육대에서 주 장교로 공부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간제였죠. 반간제였기 때문에 뭐 이제 끌려나가게 되는데, 이 학교라는 게 굉장히 참 묘한 위치라서 일제한테 끌려나가서 일본군 장교가 복무를 하지만 해방되는데 그 사람들을 침입하는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제에 의해서 희생되는 사람들,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봤었고요. 또 그 학생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탈출해서 광복군에 가다했습니다. 아마 학교에 끌려가지 않았었으면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하여튼 상황에 몰려서 어찌어찌 해서 자기가 죽을 만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어차피 죽을 인생, 우리 말에 한식이 죽으나 천명이 죽으나 라는 말이 있죠. 이번 내일 모레가 천명인데 천명이 죽을 사람은 얘기해 놨습니다. 이제 장준호는 박정희고 젊은 시절의 장준하 박정희입니다. 근데 이제 둘이 서로 겨눈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사진을 찍다 보니까 생각하는 장면이 있어서 평생의 라이벌이라고 했는데, 박정희 입장에서는 장준하만큼 괴로운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백범 선생의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제일 그분데 백범 선생보다 훨씬 더 해요.
백범을 열심히 모시고 이렇게 백범하고는 정말 특수한 관계였죠. 백범이 또 품어주고 또 장균화 선생도 목숨을 걸고 백범을 뜻을 따라서 하고 하다가 언제 갈라섰냐? 남북 협상한다니까. 빨갱이는 무슨 놈의 협상이냐고. 그래서 갈라섰습니다. 장균화 선생님이 그런 극우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진보가 됐죠. 어쨌든 지난 이 해방 이후, 한국 전쟁 이후 왜 우리나라는 여전히 분단 상황에서 냉전의 마무리를 못하고 꼬리를 끌고 있나요? 수많은 어떤 정착자들이 없어서, 열사들이 없어서, 혹은 행동가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장준하 선생님의 고민은 그 지점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방공이다, 뭐 진보다, 보수다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떤 뭐 작당을 하고 그래서 어떤 뭐 세력을 만들고 이런 식의 그 삶이 아닌 본인의 가치, 그리고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 그 임정에 가서 말했던 말 너무 멋지지 않아요? 폭탄 내가 임정을 폭파시켜버릴 것이라는. 사실 그 시절과 지금과 벌써 뭐 어떻게 보면 꽤 시간이 오래 지났고 지금 21세기에 스마트폰까지 다 쓰는 사회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까?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뭐 거리에 나가보면 여전히 성종이가 휘날리고 도망하고 있죠. 어쨌든 백제를 멸망시키고 뭐 당나라로서는 당연하죠. 자기네 힘으로 야 좋아진다면 스테이를 눌러앉자. 그래서 뭐 궁진도덕부라든지 계림도덕부라든지 안동도덕부라든지 세워가지고 식민지 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심지어 신라군이 그 백제 반민들 또 고구려의 그 유민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 당나라 오늘 몰아낸 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16년 동안 이 땅에 왔던 걸 몰아냈습니다. 이제는 이건 맞냐라고 하는 태도는 사실 저는 그만큼 경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민족 분단의 비극을 제가 몸소 겪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비극이 두 번 다시 여기 땅에서 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드리겠습니다.